되면서 안도 랠리가 기대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이슈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포트폴리오 재정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큰 그림하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흐름과 단기적인 흐름 이 두 가지를 조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는 점. 물론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불복 이슈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이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고 그러면 두 번째 투자 심리가 어떻게 이동을 할까 보면 불확실성 해소 단계와 바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단계는 당선 확정에 따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모멘텀에 시장은 집중하게 될 것이다. 정책 변화 모멘텀은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이제 그 12월 달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죠. 상원 다수당 이슈, 소위 말하는 블루웨이브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투자 심리 중심점의 어떤 그 이동 경로의 매우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단기적 상황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두 가지입니다.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어떤 투자 심리의 안정화. 두 번째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모멘텀. 먼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투자 심리 안정을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첫 번째는 달러화가 약세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지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어서 어떤 안정화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커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화가 다시금 안정화가 되어지는 하향 안정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여기에 바이든 후보의 어떤 재정 확대 정책과 통화 확대 정책이 맞물리게 된다면 달러화의 어떤 약세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달러화의 약세가 나오면 상대국 통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통화겠죠. 우리나라 통화 같은 경우엔 맞불로 우리나라도 같은 정책을 펴지 않는다라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유입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확대된 통화 정책, 유동성 확대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돼서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동조화, 자산 가격의 상승 동조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정부 출범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 부분,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바이든 수혜 업종, 친환경과 헬스케어,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신정부 정책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증세와 대형 빅테크 주식들에 대한 규제 강화, 반독점법 규제 강화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블루웨이브의 기대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경기 부양책이 아무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리플레이션의 기대감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결국은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 매수를 확대한다. 물가 상승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번 주에 나타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 당장 반영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다음 달, 그 다음 달 정도 그러니까 12월 달이나 1월 달 같은 경우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에 여기에 더해져서 블루웨이브,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어떤 경제 지표의 후광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앞으로 벌어질 경기 개선,
이 효과에 따른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방향성은 점차 시장에서 확실하게 힘을 얻어갈 것이다라는 점. 리플레이션 트레이드의 가장 큰 수혜 업종, 방향성,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형주, 그리고 가치주로의 어떤 그 매기 확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찌 보면 이번 주에 가장 우려가 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그 이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경제 재봉쇄 우려감. 당장 경제 재봉쇄는 나타나지 않다 하더라도 바이든 진영 쪽에서의 코로나에 대한 어떤 경계감, 이런 부분들이 그들의 정치 방향성에, 정책 방향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방향성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좀 코로나19 재확산, 이에 따른 어떤 그 변동성 확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조금은 더 깊게, 그리고 조금은 더 크게 시장 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하지만 코로나19 언젠가는 극복이 될 이슈다. 그리고 그 부분,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임상에 대한 결과치 발표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일시적인 어떤 그 시장을 어떤 그 저항 국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장 방향 가능성이 높겠다. 그 세 가지는 결국은 바이든 수혜주라는 점 한 가지, 그리고 리플레이션이 진행된다는 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바이든 수혜주는 중소형 기술주와 친환경 헬스케어, 리플레이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은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 소형주,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은 아마도 11월 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그때가 된다라면 한도 상당 기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받았던 그런 업종군들, 항공주랄지 여행주들, 그때 아마도 큰 어떤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제 3임상의 성공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에 대한 어떤 그 개선, 모멘텀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